당신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돌아올지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어두운 방 안, 중년 남성이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 옆에는 각종 청구서와 빨간 볼펜으로 그어진 노후자금 계산 메모지가 어지럽게 쌓여 있군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공간에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물가 상승과 고령화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풍경인 셈이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2.1%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월 69만 6천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인 거죠. 동시에 2026년 기준으로 소득월액 상한액은 1,998만 원으로 하한액은 401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저소득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제도 설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가입하고 누구나 받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낸 보험료가 얼마나 돌아올지는 당신의 출생 연도, 가입 기간, 소득 수준, 그리고 언제 연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수천만 원을 넘어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를 결정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의 출생 연도입니다. 놀랍게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1950년대 흑백 뉴스 화면이 흐르고 달력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각 시대별로 태어난 사람들의 얼굴이 교차 편집되며 시간은 마침내 1969년에 멈춥니다.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1960년대 뉴스 앵커의 음성이 잔향처럼 사라지고 이제 현대적인 전자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이 결정된 겁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1세로 한 살 올라갔고요.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2세입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3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1963년생은 만 63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출생 연도별로 적용되는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정확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죠. 특히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령 나이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령 시점을 당기느냐, 미루느냐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그 차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어요. 저울 위에 두 개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60세 조기 수령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70세 연기 수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뒤칙적으로 울리고 저울이 기울어질 때마다 무게 이동음이 들려옵니다. 봉투 아래로 현금 다발이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이 곧 경제적 운명을 가르는 현대인의 기로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길 수도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 따라 평생 받을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조기 노령연금을 보겠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6%가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이 경우 무려 30%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급 시 월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이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154조만 원만 받게 됩니다. 5년 동안 남들보다 먼저 받는 금액은 총 6,300만 원 정도지만 그 이후로는 매달 45만 원씩 적게 받는 구조인 거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월 소득이 233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 개시 연령보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의 7.2%가 증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총 36%가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5년 연기를 선택하면 월 2,00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부분 연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의 50%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정상 수령하는 전략도 가능해진 거죠. 소득이 필요한 현재와 더 많은 연금이 필요한 미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를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한 남성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청구서라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그의 눈빛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공서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누군가 마시고 간 커피 향이 공중에 섞여 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군요. 그에게는 지금 당장의 현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 하나에 사인하는 순간 그의 노후 소득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원일 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시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 돈을 받는 순간 가입 기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이전 기록은 복원되지 않는 겁니다. 매월 연금을 받을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는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셈이죠.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60세가 되어 의무 가입 연령이 끝났더라도 65세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는 월 약 9만 5천 원 수준입니다. 당장의 일식은 몇 천만 원보다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평생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선 노인이 현금을 세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지폐를 만지작거리는데 익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국민연금 감액 통지서가 클로즈업됩니다. 바코드 스캐너과 함께 감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울리는 듯합니다. 이것이 은퇴 후에도 일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의 현실입니다. 현행 제도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초과하여 벌면 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소득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준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죠.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소득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구간과 300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감액이 적용되지만 그 상한선은 연금액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즉, 월 연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감액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감액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애초에 감액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연기연금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의 기본 구조와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과연 얼마를 받게 될까요? 그 계산 뒤에는 당신이 전혀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기계식 계산기가 복잡한 톱니바퀴를 돌리며 숫자들을 조합해냅니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숫자들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 당신의 월 수령액이라는 문장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공식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디지털 시대의 초상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기본연금액의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평균소득을 더한 값의 절반인데요. 여기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지급률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7만 원, 하한액은 4,400만 원이며 2026년 현재 평균 수급액은 월 약 68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2025년 7월 기준 월 122만 430문원으로 10년에서 19년 가입자의 평균인 44만 2천 원보다 약 2,500나 많습니다.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겁니다.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1분도 걸리지 않아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거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지금까지의 납부 기록과 앞으로 받을 예상 금액이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예상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후 납부를 통해 과거 소득이 없던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한 연기연금과 이미 가입, 이미 계속 가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권리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곧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마침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회 본회의장, 연금 개혁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순간입니다. 개표 전광판에 숫자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마침내 가결이라는 두 글자가 뜹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의사당 안에 울려 퍼지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에 수천만 국민의 노후가 걸려있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9%에서 18%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소득 대체율이 48%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의 공식적인 지급 보장 약속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이제 첫째 아이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되어 2006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는 병사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고갈 논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 당시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고갈 시점은 2005년 6년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혁으로 이 시점이 2064년까지 약 8년 연장되었습니다. 게다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 6.5%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갈 시점은 29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에만 약 240조 원의 운용 수익을 기록했고 이는 약 4,007년치의 연금 지급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살아온 삶 속에 숨겨진 연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크레딧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잔잔한 화면에 담깁니다. 그 장면이 서서히 주판알로 변환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라는 거대한 저울에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와 군대 나팔 소리가 교차 편집되며 잔잔한 카운트업 사운드가 배경을 채웁니다. 돌봄과 헌신이 마침내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한 사회. 이것이 바로 크레딧 제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 복무, 실업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 아이부터 인정되며 상한선도 사라졌습니다. 일째 아이까지 총 24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아이 한 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었던 기존 상한이 완전히 폐지된 겁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크레딧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수급권을 놓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우 출산 크레딧 하나만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민연금의 수령 조건, 선택 전략, 개혁 내용, 그리고 숨겨진 꺼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핵심입니다. 쉽게 서로 다른 일이 교차하는 거대한 분기점이 펼쳐집니다. 직장인, 전업주부,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라는 표지판이 각 길마다 서 있고 각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심장박동처럼 울립니다.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복잡한 현대사회, 그 한복판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10가지 상황별 맞춤 전략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30대 직장인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앱으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현재까지의 가입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추후 납부를 통해 공백 기간을 메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았던 사회 초년생 시절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적은 비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둘째,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소득 신고를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미래 연금액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길지만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면 결과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기준 소득 월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신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50대 전업주부입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입 제도를 통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고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만원일 시금과 이미 계속 가입 사이에서 반드시 후자를 선택하십시오. 월 9만 5천 원 수준의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여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당장의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이 선택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5째, 만 60세에 도달했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 수령도 고려할 수 있지만 건강하고 장수 가족력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6제, 은퇴 후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2026년 6월부터 소득이 200만 원 미만형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높다면 연금 일부만 연기하는 부분, 연기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째,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과 이중으로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연계 신청을 통해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합산하여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탈째, 해외 이주를 계획 중인 경우입니다.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반원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홉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기 수령의 감액률이 연 6%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길지 않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족력과 현재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열째,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 사람 각각의 연금 수령 전략뿐만 아니라 분할 연금과 유족 연금까지 함께 고려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분할 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당신은 국민연금의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국민연금공단 앱을 열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합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숫자가 표시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칩니다. 화면은 밖으로 나와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산책하는 노인의 뒷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노인은 손주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노후가 가져다주는 평온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당신의 예상 수령액을 즉시 조회하십시오.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아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당신의 가입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10년 120개월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후 납부 전략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 뿐입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 당신이 놓친 크레딧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신청하십시오. 이 크레딧 하나가 당신의 연금 수급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큰 그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독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해야만 진정한 노후 준비가 완성됩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되 맹신하지 않는 태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평생 손해보지 않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꽃미를 놓치지 마십시오.